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전체 투표구의 89%를 휩쓸며 미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권 4개월 동안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수출 기업들은 안전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지 무역 전쟁일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전략일까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드는 통행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관세 중에서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관세, Protective Tariff입니다. 자국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고 중국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입니다. 두 국가 간 무역에서 서로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주로 무역협정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설정되며 양국이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상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했다고 판단할 때 맞대응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이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위협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MSNBC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심지어는 경제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했고 뉴욕타임즈나 CNN 같은 소위 주류 언론들도 같은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 문제와 불공정 무역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동조하듯 한국 언론도 관세 정책의 역효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사이코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동맹국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갑자기 부당하게 동맹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관세 채찍을 휘두르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감수하며 서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국가 부채를 볼 때 과거처럼 계속해서 손해보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친구들의 모임에서 비용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불했는데 이제는 다른 친구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아졌으니까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공정하게 비용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동맹국까지 공격하고 있다 또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자극적인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에 대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What is your reaction and what is the impact on Europeans? You want them to spend more on defense, Yes. which they're agreeing to finally. But how can they do that when their economies are crashing and they are now No, afraid to- no. Their economies are not crashing. Their markets are reacting. No, their economies are not crashing. Their markets are reacting to a dramatic change in the global order in terms of trade. And so what happens is pretty straightforward. If you're a company and you make a bunch of your products in China, and all of a sudden shareholders or people that play the stock market realize that it's going to cost a lot more to produce in China, your stock is going to go down. But ultimately, the markets, as long as they know what the rules are going to be moving forward, and as long as that's set and you can sustain where you're going to be, the markets will adjust. Business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trade and global trade, they just need to know what the rules are. Once they know what the rules are, they will adjust to those rules. 네, 주식시장이 변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세계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미국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간의 비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수뇌부들이 아무 생각 없이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지 관세 정책 입안의 핵심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스캇 베센트 장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는 40년 이상의 글로벌 투자 경력을 보유한 금융 전문가로 특히 통화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런던 지사 매니징 파트너로 재직했고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 전략을 주도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예일대학교에서 경제사 겸임 교수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엘고,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의 대선 캠프에 거액을 기부했으나 공화당으로 정치적 성향을 전환하여 2016년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했고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고문으로 활약했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베센트 장관이 CNN 그리고 터커 칼슨과 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에서도 관세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었는데 그 목적은 세 가지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국제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또 공정무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재무부 장관 스티븐 무누신도 언론 인터뷰에서 고립이 아니라 균형의 재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쓰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마르코 루비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화 시대는 끝났으며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 목적이 2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센트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국가들에 대해 성급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countries retaliate, which some have said that they would, some have said they wanted to wait and see, what is the White House's response going to be to those countries? Well, Caitlin, one of the messages that I'd like to get out tonight is everybody sit back, take a deep breath, don't immediately retaliate. Let's see where this goes, because if you retaliate, that's how we get escalation. And then it becomes a full-fledged trade war, in your view?
not a trade war, depends on the country. But remember that the history of trade is we are the deficit country. The deficit country has an advantage. They are the surplus countries. The surplus countries traditionally always lose any kind of a trade escalation. So I did, as a student of economic history or a professor of economic history, I advise against it. So you're essentially saying that they should not retaliate. I would say that doing anything rash would be unwise. 물건을 많이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갖는 나라들이 관세 전쟁을 벌이면 과거처럼 물건을 많이 팔 수 없기 때문에 적자 국가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정책에는 기존의 정책의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Go back all the way to Alexander Hamilton. Alexander Hamilton used them to raise revenue. He used them to protect industry. And President Trump has added the third leg of the stool, which is strategic. 네, 과거에는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활용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전략적 활용법까지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 이외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해야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해서 협상할 때 줄 것은 주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터커 칼슨과의 좀 더 길었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nd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s realigning that a lot of our trading partners, including some of our allies, have not been good partners. If tariffs are so bad, why do they have them? Great question. Why do they have them? Right? Or if the American consumer is going to pay all the tariff, then why do they care about tariffs? Right. Because they're going to eat them. So, I think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process. We're going to reindustrialize, that we have gone to a highly financialized economy. We have stopped making things, especially a lot of things that are relevant for national security. I think one of the few good outcomes from COVID was we had a beta test for what maybe a kinetic war with a large adversary could look like. And it turned out that these highly efficient supply chains were not strategically secure. So that we don't make our own medicines, that we don't make our own semiconductors, that we don't make our own ships anymore. So I think if I were to say, like, was there any good outcome from COVID? It woke the world up to these supply chain problems. So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President Trump and I have talked about that a lot. So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at we're seeing here, but it's also an economic security issue.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붕괴된 것이 적국과의 대결 상황에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적인 물자들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세 정책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에너지 산업, 즉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나 군함의 제조와 수리에 관련된 조선업, 그리고 AI를 위한 첨단 반도체 산업 등은 우리나라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정책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now. For years, the American worker, middle class has been eviscerated. American workers have taken it on the chin. And, we're just starting to see some of the research now. Like, we're seeing research on what's called the China shock from 2004.
It's just coming out now. And it's what you know, it's what I know. But finally, academics are saying, oh, the American workers never recovered from the China shock. What a surprise. And President Trump sensed it 40 years ago, but out on the campaign trail starting in 2015, up until last year, he has promised the American workers that the old standard of living can come back.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등장한 지난 20, 30여 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은 무너졌고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전부터 감지했고 2015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작년 대선까지 꾸준하게 중산층 회복을 약속해왔으며 지금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도 회복시켜 근로자들의 실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 안보도 지키겠다는 이중삼중의 포석인 것입니다. 게다가 관세 수입으로 생긴 이익으로 중산층의 세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면 연간 소득 15만 불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중간선거까지도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치적 승리까지도 계산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를 얻으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지배해온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그것을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 안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첨단 산업과 조선업 등의 군수 산업 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세계 각국과 협상할 때 그동안 미국이 참아왔던 불공정 교역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역 정책을 넘어서 지정학적 전략으로 확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이 거칠긴 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베센트 장관이 충고했듯이 무역 전쟁으로의 확산은 현명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응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민첩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미 FTA 등 기존 체제를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산업 보호 기조를 이해하고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및 우방국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산업 고도화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수출이 아닌 기술과 가치 중심의 무역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협이 아닌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응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원월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